안전사학습니다. 2022년 11월에 이제 코텍 알아보면서 전자공시도 받고 사업 설명도 받고 홈페이지도 받고, 자 그러면 이제는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2022년 11월 18일 기준이고 시총은 1487억 1500만 주고 외국인이 13%나 가지고 있는 회사, 동업종 PR이 30배. 간단하게 뭐 하는 회사냐라고 묻는다면 요게 이게 뭐더라 이거 게이밍 디스플레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카지노에 들어가는 산업용 디스플레이, 이거 매출이 전체 97%예요. 육박에 커브드 디스플레이 꼬그라지는 거, 이게 모니터다 보니까 뭐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서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런 거는 카지노에서 뭐 많이 찍어봐야 몇만 대, 수지 타산이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들이 또 요구하는 거, 요 화면에는 어떤 것만 나오게 해달라, 이 화면에는 어떤 것만 나오게 해달라, 여기에는 어떻게 터지식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고. 그러면 걔네들이 이것까지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산업용 모니터 디스플레이만 담당하는 이런 코텍이라는 회사가 세계 1등, 20년간 1등을 달리는 마켓쉐어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니터는 이런 조이스틱, 지금 이 조이스틱은 없는데 버튼식으로 됐잖아요. 버튼식으로 돼 있는 것들, 버튼식으로 돼 있잖아요. 버튼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이 모니터와 부품이 연계되면서 모니터 부품을 이렇게 버튼을 많이 눌렀더니만 모니터와 맛이 많이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런 카지노 기계를 만드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협업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거를 납품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20년 연속 마켓쉐어 1등 그렇게 되어 있는 코텍.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면 코텍, 이게 10년 차트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코로나 팬데믹 때는 6,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9,55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전고점은 18년도 19,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의 2배니까 시총이 한 3,000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다, 맞지? 자, 그렇게. 자, 유스는, 얘들의 유스는 최근에 130억 규모, 250억 규모의 교환사채, 전환사채, CB와 EB를 발행했다는 게 있고, 그거는 다음에 뒤에 가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할 거고. 그리고 강력 매수 리포트, 이런 시총이 1,400억, 1,500억인데 리포트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많이 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회사는 의외로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 눈에 띈다는 거지. 마켓시어 1등이라는 거 아무도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아이다스 홀딩스, 아이다스 그룹 산하에 있는 회사고, 김영달, 자기들 물건이 코텍에서 상호도 코텍으로 변경했고, 마켓시어 1등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연간 매출 18년도에 전고점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3,400억일 때 전고점을 찍고, 20년, 21년에는 적자 났던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때 카지노 그 산업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건 의미 없고, 최근 분기에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확인하면 되지. 근데 살아날 수밖에 없겠지. 2년간은 카지노 산업 자체가 박살났는데 22년도 1분기 2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다시 요거만 해도 2천억 정도 되고 3, 4분기까지 합치면 4천억 가까이도 나올 수 있겠다, 맞지? 2018년에 저고점 찍을 때 3,400억인데 벌써 2천억까지 올렸으니까 1분기, 2분기 2천억 가까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충분히 매출이 그 정도 될 수 있겠다. 를 보면은 분명히 주가는 그 정도까지 끌어갈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 된다 이거지. 자, 요소 보면은 얘들이 자본 부채율 보면은 부채 비율이 21%인데 지금 29%, 분기 최종 한 29% 정도 나와. 29% 부채를 했노. 부채 비율 31%인데 3분기 기준으로 한 29% 정도 나오고, 유보율이 3,800% 있어. 많이 쌓아뒀다는 거지.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요건 분기로 나와서 마이너스, 분기 말고 연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년까지 마이너스가 안 되었고 21년도에 마이너스 722억이었고, 맞지? 그러고는 플러스인 상태. 자본금은 변동사항이 없고 주식수가 불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왜 얘들은 EB나 CB를 발행했을까? 그게 문제인 거지. 짜증나는 거지. 단기 순이익률을 보면은 한 10%대, 19년, 20년 전까지는 10%, 영업이익률 10% 초반대 정도 나왔던 아주 깔쌈하게 사업을 해나가는 회사. 20년 연속 배당도
15% 이상씩 20년 이상 한 2.5년 평균 2.2% 정도가 평균 배당률이 나왔던 회사, 요런 회사. 그러다 보니까 기업계를 보면 LCD TFT 모니터, 요거 아까 전에 말했던 커브드 모니터, 그런 거 산업용의 전자칠판, 그리고 뭐 버스 정장에 그 디스플레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지. 연구비는 한 7%라기보다는 요때는 매출액 대비 7%니까 한 3%에서 한 5% 정도 쓴다 보면 돼. 매출액 대비. 19년, 20년, 21년 코로나 팬데믹이라 가서 146억이 전체 매출의 7%인 거지. 8% 가까이 되는 거지. 146억이 보통 때 같으면 한 5%, 3% 정도 된다. 한 3에서 5% 정도 쓰면 된다. 그리고 얘들 근속 연수가 5년, 생각 외로 짧다. 얘들 역사는 오래됐는데 역사 대비해서 5.3년은 짧다. 연봉은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수출이 92%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왜? 우리나라의 카지노 산업보다는 뭐 라스베가스 뭐 그런 거 있잖아. 두바이 막 이런데, 싱가포르 뭐 이렇게 저주 태국 뭐 이런데 좀 리조트가 큰 데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가 더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자, 베트남 공장, 그리고 USA 아이디스 홀딩스 있고 아이베스트가 있고. 자, 설립은 자산이 4,800만 원짜리라고.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단위 1,000원짜리면 산업용 디스플레이 공장이 480억이 아니고 4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패스. 자, 요렇게 돼서 재물을 분석을 요거 분기로 해가 보면은 최근 1분기, 2분기가 영업이익률 0.7%, 영업이익률 5.4% 상승 곡선이 있는 거고. 자, 재무 상태를 보더라도 부채 비율 32%, 부채 비율 30%, 부채 비율이 자산 4천억 중에 부채가 1,000억 정도 된다라는 거지. 현금 흐름표를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1년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계속 마이너스지만 20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던 상황이니까 큰 의미 없다. 자, 투자 지표를 봤을 때는 이것도 분기로 볼게요. 분기로. 자, 수익률 1분기, 2분기가 영업이익률이 0.73, 영업이익률이 5%. 자, ROE는 1분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돌아섰고, 성장성 순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116% 증가했다는 거는 작년 대비 증가한 거니까 21년도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의미 없는 거고. 안정성, 그러니까 부채 비율 총 30%의 유동부채 1년 안에 갚는 게 30%인 거야. 비유동 장기성 부채가 1.76%. 이 부채 비율 30%만 은행 이자를 땡겨가 이자를 더 주고 땡기면 되잖아, 맞지? 이자 발생 부채가 550억, 순부채가 280억, 이자 발생 부채가 500억까지 안 된다는 거지. 500억. 자, 활동성,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게, 자, 매출 채권은 78일 만에 회수되고, 재고 자산은 한 100일에 한 번씩 돌아가고, 외상값은 26일에 한 번씩 돌아간다. 캐시 사이클은 161일이다. 이렇게. 재고 자산 회전율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얘들의 것은 특별하게 걸리는 거 없어. 요 보면 주가 있고 요 매도가가 있는데, 천주 매수 4월 언제 오이고 4월에 매수가가 있네. 매수가가 한번 보자. 누가 샀노? 오세남 11,000원에 천주를 샀다, 맞지? 1,000만원치 11,000원에 천주 오세남 장내 매수. 베어링 자산운용은 최근 21년 2월에 총 몇 프로에서 팔았지? 5.17%를 지금 가지고 있고, 베어링 자산운용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도 들어왔었네. 4% 15억치 팔았던 적도 있었네. 9,600원에. 지금 9,500원이니까 베어링 자산운용은 9,800원에 샀던 적도 팔았어. 자, 10% 이상 주주, 5% 이상 주주, 기타 주주. 이게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으니까 패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마무리 지어볼게. 요거 마무리 짓기 전에 아까 전에 뉴스에서 봤다시피 CB와 EB를 발행했거든. CB 130억, 250억. 그래서 요거를 전자공시 들어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전자공시, 이거 아니네.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니까 다트에 여기에 주요 사항 보고, 전환사채 채권 발행일,
어 50억, 150억, 10억, 10개, 100억 합쳐가 250이라는 얘기지. 자, 250억 요걸 발행했다. 150억, 100억, 250억 그 대신 유젠 신기술 투자조합에서 빌리는 걸로 해서 250억을 전자 등록 전환사채를 전환사채가 뭐고 CB 컨버터블 본드 전환해 준다. 200억치, 250억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 말인 거지. 그 250억만큼은 이자도 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만 좀 되잖아. 주식 안 줘도 되잖아. 근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건, 사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그냥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는 이자만 좀 되는데 사채 앞에 전환이라는 걸 붙으면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빌려준 돈만큼. 그럼 주식을 지금 시장가만큼 주나? 그렇게 아니거든. 시장가보다 한 20, 30% DC된 금액에 살 수 있는 권한을까지 주는 게라.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급한 돈은 써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땡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들 부채율 30%라니까 유보율도 회사에 쌓인 거 있고 근데 왜 은행 이자 지금 5% 같으면 우리 한 7%, 8% 줄게 하면서 빌려도 되잖아 맞지? 당장 은행에서 이자 더 주고 빌린다 그러면 이런 회사 같은 게 망할 리가 없으니까 얘들 매출채권 대손충납률, 매출채권 대손충납률은 일해주고 돈 받는 못 받는 빵꾸 나는 손실률이 1%에서 3%밖에 안 돼. 그러고 6개월 안에 매출채권이 일해주고 돈 받는 게 다 회수되거든. 98% 가까이가. 그러면 지금 재고나 이런 것들 그러고 얘들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 가지고 주문이 들어와야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돈이 시간 지나면 무조건 쌓인다는 거잖아. 들어온다는 소리잖아, 맞지? 띠멀리가 없으니까. 야, 그런데 전환사채를 이렇게 발행했단 말이야. 연봉리 얼마 준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의 뭐 이게 뭐 질질하게 적어놨는데 뭐 이거 왜 했겠노? 이건 각자 생각해보면 되겠지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땐 짜증 나는 거지. 왜? 은행에서 돈 이자 더 주고 빌리면 되잖아. 급한 돈이면. 빌려줄 사람 없겠나? 빌려줄 은행 없겠나? 평상시보다 더 주는데 200억씩 300억씩 땡기면 거기 1%면 200억이 1%면 얼마고 2억 아이가 맞지? 안전자리에서 그 더 주는데 야 이게 어찌 보면 김진태발 그거 국공채를 부도 처리하면서 발생된 흥국생명이 채권 연장을 하는 바람에 발생된 한국 경제가 부실하다. 한국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은행에서 안 빌려줬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 야, 맞지? 왜 더블 A 등급, 뭐 트리플 A 등급인 한국가스공사, 한국 뭐 그 통신공사, KT 이런 것들도 뭐 전환사채, 그 전환사채한다. 사채가 회사채가 안 팔린다 하잖아.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그것보다 그거보다 더 주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그거는 못 사겠다, 못 팔겠다, 못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코텍이라는 회사가 30%밖에 안 되는 회사가 야 250억을 땡겼다. 250억을 땡겼고 그거 말고 또 이제 자기 주식을 교환 대상 교환은 EB거든. EB 있는 거를 자기가 회사가 120만 주를 사놨어. 자기가 돈 쌓일 때마다 회사 주식을 회사 이름으로 명목적으로 사놨단 말이야. 가만 요 120만 주만큼은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거든. 회사가 사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거만큼을 또다시 현금으로 만들 때 그럼 130억이 땡겨진다는 거야. 교환 사채를. 전환 사채를. 교환 사채. 익스체인지 본드니까 교환. 전환은 컨버터블. 그러니까 요 130억. 아까 전에 전환사채 250억. 야, 이것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짚으면 매출액은 우상향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20년, 21년은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하락이 떨어졌는 걸 맞았다. 하지만 22년 1분기, 2분기에는 매출이 요금 합쳐더라도 2천억 가까이 되니까 상승하고 있는 거는 맞다. 부채율은 29%, 30%, 유보율은 3,800% 부족한 게 없잖아. 배당도 5년 평균 2.2%의 배당을 주고 있는 회사. 맞지? 부채 빠방하지. 유보율 빠방하지. 돈 잘 벌지. 코로나 팬데믹 때나 적자 났지. 그러고는 흑자지. 뭐가 문제고? 그래가 내가 이제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잖아요. 자, 가지고 싶은 거에 7점. 그리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 7점. 지금인가에 7점. 싸냐? 점수가 높은 거는 좋은 점수고 5점 미만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 경영자에는 내가 3점 줬어.
걱정 안 하겠냐요. 5점. ROE는 3%당 1점인데 요거 11% 나와서 4점 줬고, 영업이익률은 4%당 1점인데 4.9% 나와서 2점 줬고, 총점 42점 나와서 평균 점수 5.3점 났고,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 PG는 요거는 적자 구간이 있어서 20년, 21년 패스했고, PSR은 0.35, GPA는 16.1, 자식에게 무술 돈오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가지고 싶은 거야. 7점은 얘들이 마켓 쉐어가 1등이라고. 산업용 디스플레이, 커브드, 그거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 전자 칠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세계 점유율, 그 중에 그 게이밍 산업용 모니터는 1등. 게이밍 산업 모니터가 한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듯이 기기를 싹 바꾸는 거야. 기기를 다 바꾸면 모니터도 다 바뀌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주문이 들어와야 물건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재고가 쌓였다라는 거는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왜 미리 만들어놨는데 그 걔네들이 안 가져가면 어떡하는데.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든다니까. 이거 사업 비즈니스 참 좋은 거지. 그리고 모니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 원청 기업 셋 메이커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뭐 이렇게 요구 사항을 최대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이나 신뢰도가 없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조트 수요가 생기면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거고, 두바이 뭐 또 어디고, 또 관광단지 생기면 우리나라에도 뭐 관광단지 뭐 이렇게 또 송도나 이런 데 생기면 또 카지노 들어갈까 이가,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7점을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 거에도 7점을 준 게 전자칠판, 수출용, 항공용, 광고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러고 꾸준한 재소비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은 꾸준히 상승할 거로 받는 거고, 지금 인가에서는 코로나 때가 최고로 급락됐던 시점이라면 지금은 이제 매출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거. 영업이익 대비 PR이 7이고 순이익 대비는 PR이 3배야, 3배. 근데 순이익이 얘들이 부채율이 낮아서 금융수익, 뭐 있나 이거? 금융수익으로 272억을 땡겼다고. 그러니까 그 뭐고, 현금 뭐지,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런 거 있잖아. 달러를 가지고만 있었는데 돈이 올라갔네. 근데 지금 얘들이 같은 경우는 달러 같은 경우는 활동 어디 있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10%가 올라갈 때마다 환율이 그 130억 정도 손해봐. 10% 환율. 그러니까 지금 환율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 맞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고환율일 때는 얘들이 이제 금융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272억이나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다 빼고 한다더라도 영업이익 대비는, 영업이익은 원가 플러스 원가하고 판관비만 뺀 매출에서 비용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는 게 덜 하잖아, 랜덤적인 거. 그런 걸 했을 때 멀티플이 7 나오더라고. 7이면은 지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사나이는 영업이익 대비 PR 7이면은 적당하지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 싸다로 보는 게 맞지. ROE 11, PSR 0.35면 싸다로 판단할 수 있지. 경영자 점수에는 3점을 줬지. 왜 이것도 5점 이상, 7점 이상도 줄 수 있는데 이거 왜 3점 줬냐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CB 250, 아까 말했그 전환사채, EB 120억, 부채율 29%인데 부채율. 야, 은행에다 이자 더 주면서 빌리면 되잖아. 맞지? 안 그러면 정급하면은 뭐고, 그거 유상증자 하든지 주주 배정 그렇게는 안 하는 거 아이가? 왜? 맞지? 이거는 참 그렇다. 그리고 이런 거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 지금 1회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 1회. 한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뭐 하겠나, 맞지? 그런 것들. 자, ROE는 11% 나서 4점, 영업이익률 그래서 총 5.3점. 위험한 거에서는 재무도 탄탄하고 사업성도 탄탄하고 다 탄탄한데 이제 EB를 왜 발행했냐 말이지. 그거는 도저히 짜증난다. PSR은 0.35고 이게 250억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1,400억이잖아. 250 나누기 1,494는 16%에 해당한다니까. 16%. 거의 17%에 관한 자금을 땡겼다고. 17%를. 참,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 수가 17%가 증가한다고. 지금
1,500만 주인데 17%가 증가한다고. 10%면 150만 주. 150만에 7%, 250만 주 이상이 증가한단 말이잖아. 야, 그러면 1,800만 주 된다는 게 갑자기 안전자리에서 부채율이 이만히 낮은데 또 짜증나네. 이렇게. 그리고 PSR은 0.35 아주 낮은 수치고 GPA도 16.1. 무선호도노보나 산업용 TFT LCD 요게 97%가 차지한다. AS 상품 서비스 매출은 82억 정도. 그래서 3분기까지 3,189억의 매출을 올렸다. 3,189억. 그러니까 4분기 하면 19년 매출을 뛰어넘는다고 봐야지. 18년 3,800억 매출이었잖아요. 이제 그 매출을 뛰어넘을 거라 보인다. 코텍 참 좋은데 요거 CB 발행하고 EB 발행한 22년도 10월에 발행하고 요런 게 짜증나네. 뭐 그것까지 감안하고 산다라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짜증나겠다. 짜증나. 왜 돈이 없는데? 영업활동 현금으로 아무리 그거 한다 하더라도 더 땡기든지 주주 배정해가지고 돈을 땡기든지 맞지?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끝.